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길었던 분사편을 지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Chapter 10 전치사 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치사의 역할 혹은 전치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영어 영역의 브루스 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Chapter 10 시작되면서 저번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전치사는 사실상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도 등장하지 않고 구문 독해할 때도 사실은 묶어서 버릴 녀석들인지라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와라 라는 말씀을 미리 앞서서 드렸습니다. 대신 37강까지 끝냈던 분사편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동사편, 시제, 태 각각의 암기해야 될 동사들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만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어법지존이 84강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충분히 완강 힘들 거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에 적어도 완강을 못할 거면 전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완강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작은 할 수 있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헬스클럽 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중간에 포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시작은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반대는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성공의 반대는 실패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성공의 반대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면 실패도 없고 또 성공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뭔가 무라도 뽑고 뭘 해야 칼이라도 뽑고 들어야 내가 무기를 장전한 거고 이 무기를 갖고 싸울지 혹은 그만둘지는 차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84강? 그래. 선생님 내가 보기에도 우리 수험생 친구들 무리수 있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고1, 2 저학년 친구들이라면 상관없는데 고3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이라면 이게 영어에다가 국영수 사과탐 붙여야 되고 더더군다나 영어도 이게 빨리 어법 끝내놓고 구문하고 독해하고 뭐 어휘하고 듣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없을 수 있다라고 항변할 것 같아서 제가 공지사항에 일단 24강이면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맘 잡고 0시 자정부터 시작하시면 24시간이면 완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은 하루에 1시간씩 들어도 한 달 안에 충분히 완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24강짜리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들어라. 정말 완강이 안 되겠으면 이라고 하는 공지사항도 올려놨고요. 근데 선생인지라 24강은 좀 무리수 있거든. 적어도 몇 강까지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올려놓은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그거라도 참조하셔서 정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그것만이라도 잘 완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84강이라는 시간 안에 저는 사설 교육 사이트에서 제가 84강짜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마 어법이라면 어법 기본, 어법 실전, 어법 심화 해서 강좌를 3단계 만들었겠죠. 혹은 구문독해 기본, 구문독해 실전, 구문독해 심화 해서 또 3단계를 만들었겠죠. 말하자면 이 어법지존이 84강이면 그 6개의 강좌, 어법 상중하, 구문독해 상중하를 다 같이 설명하면 아마 80강짜리가 사교육에서도요. 마찬가지로 80강이 나올 겁니다. 그걸 권수를 분리해서 조금씩 우리 수험생들에게 완강의 기쁨 혹은 성취강의 기쁨 내가 어법 하나 끝났다. 어법 중 하나 끝났다. 이런 완강의 기쁨은 못 드리겠지만 총 84강까지 다 오면 어법부터 구문까지 혹은 기본부터 실전 심화까지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다 끝낼 겁니다. 따라서 완강이 너무 힘들어. 너무 강좌 수가 길어. 라고 자꾸 볼멘 소리를 하기보단요. 그래? 그럼 이거 하나면 사실상 내가 어법에서 구문까지는 다 되는 거네. 여기다 내가 어휘 좀 붙이고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학습법 좀 붙이면 오케이. 어법 영역뿐만 아니 외국어 영역, 즉 영어 영역에 해당하는 건 얼추 다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가짐은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된다. 내가 시작부터 하라 했잖아요. 일단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진보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배경 지식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친구들 있죠.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듯은 한 것 같습니다. 뭔가 N제, 300제, 기출 3개년 문제풀이가 자꾸 쌓이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을 메꿔지겠지는 없습니다. 기본 먼저 다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실력을 점검하겠다 혹은 조금 보완하겠다는 가능하지. 문제만 주구장창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리라 라고 하는 건 지나친 착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어법지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그래 좋다. 완강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럼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적어도 뭐뭐뭐는 올려놨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이라도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챕터 10 전치사 갑니다. 전치사 또 가기 전에 1강부터 9강까지 우리가 지냈던 역사들의 흐름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제가 눈 감고 얘기해도 전 될 것 같거든요. 1챕터는 구나 절을 지났다. 2챕터는 문장의 형식을 지났다. 3챕터 시제했다. 4챕터 그래 동사를 도와주는 어쨌든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있는데 조동사에서는 뭐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관용어구 정도 may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기본적인 관용어구와 may well, may as well, may as well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관용어구들을 조금 배웠다. 그리고 5챕터에서는 아마 가정법 했을걸? 그러니까 가정법도 기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혼합가정, 도치가정, if 대용어구 가정 하면서 늘렸다. 제 기억대로라면 6챕터 10인데 10은 사실은 따로 배운 게 아니라 2챕터에서 했던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해하면 10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뒤에 있는 순서랑 제가 말하고 있는 순서랑 맞을 겁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원하는 게 이겁니다. 챕터가 머릿속에 한 구덩이가 다 들어있어야지. 아, 소소하게 시제가 먼저인지 조동사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 맞다. 2챕터부터 10챕터가 동사편 완전 배웠지? 6챕터까지. 맞다. 7, 8, 9에서 준동사 했다. 준동사. 근데 7챕터에서 투부정사, 8챕터에서 동명사 그건 선생님이 별로 부분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 동명사를 써야 되는 동사 혹은 투부정사와 ing를 둘 다 썼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동사 맞아. 그런 건 암기해달라고 했어. 9챕터? 맞아. 분사 배웠지. 분사는 진짜 우리가 시간 많이 들였다. 근데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 형용사, 사역, 지가 ing, pp는 똑같지만 보기엔 각각 다 소소한 다른 분사였고 각각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다 달랐지? 맞아. 어법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도 그랬거든. 선생님 제가 배운 건 좀 있는데 어법이 잘 안 돼요. 어법 문제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 맞고 하나 틀렸으면 당신이 잘하시는 겁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배울 때부터도 잘하셔야 하지만 어법은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도 틀리댔지? 다르댔지? 맞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 연습도 해야겠다. 이게 사실은 9챕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2챕터, 6챕터 동사, 7챕터, 9챕터 준동사까지 멋들어지게 끝났고 오늘 이 시간 본격적으로 전치사 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전치사의 역할부터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어디냐면 교재 페이지 168페이지부터 그리고 오늘 수업 분량은 유니트 52 그리고 유니트 53 즉 전치사의 후치 생략 170페이지 정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늘 약속했던 것처럼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펜 내려놓으세요. 책 내려놓으시고 또 제 얼굴만 칠판만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부터 전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치사의 기본적인 역할, 전치사가 생략될 수 있는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지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법 얘기를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전치사 at은 언제 쓰는지, e는 언제 쓰는지, o는 언제 쓰는지 기타 등등 소소한 전치사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on이나 abovena
뭐 다 위인데 그게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사실은 별로 전치사라고 하는 건 명사 앞에 붙어서 문장 성분에 사실 영향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은 at은 어떤 뜻, in은 어떤 뜻, 어떨 때 주로 쓰는 뜻이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그 중요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혹은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장소와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I live in Seoul 이러지 I live at Seoul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in을 쓰는 게 맞냐 at을 쓰는 게 맞냐 이걸 우리 친구들이 다 암기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제 말은요. 사실은 in은 조금 넓은 장소에 쓰고 at은 조금 한정된 장소에서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넓은 장소라는 건 얼마만큼이 넓은 장소입니까? 한정된 장소라는 건 얼마만큼 제한적이고 작아야 합니까? 그건 다 주관적인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다, I live in Korea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되게 조그만 나라니까요. He lives at Korea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in을 쓰는 게 맞고 at을 쓰면 안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또 반드시 틀렸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의 차이는 주관적인 의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on이라고 하는 거 위에인데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건 on이야. 그런데 그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에는 over이라고 해.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저 멀리 뭐 무지개는 저 멀리 있어 잡을 수도 없다. 그러면 above를 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가사에서 보면 someday over the rainbow over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on은 여기고 over는 여기고 above는 여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걸 왜 여러분들이 짜장짜장 거리면서 그걸 암기하고 볼멘소리를 하냐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보기엔 전치사의 역할이나 쓰임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미상 너무 다르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on은 기본적으로 above는 기본적으로 in이나 at은 어떨 때 쓰이고 어느 정도 범주에서 쓸 수 있어 라고는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요. 그건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치사의 기본적인 역할 전치사가 어떨 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과 함께 쓰이는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전치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물어하신다면 참 심란합니다. 말하자면 eat and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했던 own, under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죠. 제 칠판에 미리 몇 가지 써놨거든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 live in Korea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명사 앞에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라는 부사를 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씁니다. 뒤에 쓸 수도 있거든요. 맨 뒤에 여러분들 뭐 블라블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by 이렇게 끝나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치사가 반드시 명사 앞에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1강으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1강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너 문장 짧으면 해석되지. 근데 문장 길면 해석 안 되지. 그래? 그럼 문장 길면 뭐부터 찾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주어예요. 그럼 혼난다고 했죠.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래 한 문장엔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문장을 해석해도 뭐 왜 이렇게 동사가 많니? 그건 다 수식의 동사거나 가짜 동사거나 하니까 일단 보이는 거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자. 그랬던 것 중에 뭐 묶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관계사 묶으라고 했습니다. 필기하셨던 친구들은 1강 필기본 보시면 됩니다. 관계사 묶어, 분사 묶어, 부사 묶어, 전치사 묶어,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고 부연 설명이니까 묶어 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사 형용사절로 배웠습니다. 분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분사도 이디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동사인데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인데 가짜 동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묶으라고요. 관계사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뭐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치사는 관계사나 분사는 형용사니까 수식하는 역할만 해서 제가 묶으라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설명할 게 전치사거든요.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안 줘. 해석할 때 문장 길어지면 묶어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또 전치사의 쓰임을 알아야지. 아예 모르면서 다 맞아, 전치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 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왜 묶으라고 했냐면 부사 역할합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쓰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부사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서 이렇게 묶어서 버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또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괄호치기를 했어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치사구는 다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자꾸 왜 부사 구 이런 말을 쓰지? 좋다. 전치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전치사의 약적, 전치사면 무조건 명사 써야 하죠. 그 I live in Seoul, I live in Korea.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근데 그 명사도 항상 목적격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명사면 괜찮은데 나 그러니까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You are loved by I 이렇게 안 쓰잖아요. By me 목적격. You are surrounded. 너는 우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You are surrounded by us 이러지. By we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고3 수험생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얘들아 목격적이란 I, my, me, you, your, you 이런 거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치사 구라 합니다. 오래됐네요. 오랜만이네요.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기억납니까? 그럼 보세요.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전치사, 하나의 품사, 부사, 문장 성분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서 전치사 구라고 지칭한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면 아니 명사만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명사가 와도 되고 명사 구 와도 되고 명사 절 와도 되잖아요. 그 명사만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다 꺼내려고요. 오랜만입니다. 명사 구 기억나는 거 다 대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멍 하고 계시면 진짜 실망입니다. 우리 복습 되게 많이 했고요. 구절 1강에서 했습니다. 명사 구, 투부정사구. 오케이. 동명사구.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괜찮아요? 자,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if나 whether절, 오케이. 대절, 오케이. 관계대명사 유일하게 what절,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절. 이러면서 우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썼냐 하면요.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혹시 in 이런 거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런 거 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명사 구, 투부정사구 올 수 있다고. 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많이 본 것 같아. 뭐 in, ing 이런 거. 그치?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제가 괄호 붙일게요. 투 동사 원형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잘 쓰진 않아요. 괄호를 붙인 건 진짜 불가피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in 다음에 투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동명사 ing 쓸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미래지향적이냐? 진행의 의미냐? 뭐 이런 걸로 찾으시거나 거의 투부정사가 나오는 확률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명사절, 즉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약속이라면 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in 다음에 what you are doing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의문사절 같은 거 what? 절 하나가 붙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런 걸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이런다고. 아니, 봤어. 근데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그냥 지나친 것 뿐이지. 사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사실은 대절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오늘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할게요. 저거 기대하고 있는데요. Chapter 12. 12강 챕터로 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관계사를 배울 겁니다. 관계사 설명하려면 대절, 관계대명사도 있으니까 대절과 대관계대명사는 어떻게 구별하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전치사 다음에 대절은 안 씁니다. at tha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of that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할 때가 있긴 있어요. 딱 한 번이라고 하기보단 in that 이런 in that 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except that 이런 구문이 올 수는 있습니다. expect가 아니라 except that 이런 것들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전치사에만 충분하게 설명할 거고요. 대절 뭐 아직 관계된 명사 배운 적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쓸 수 있고 예외적으로 that도 전치사랑은 잘 안 쓰는구나. 다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온다는 거 우리가 원래 알아요. 그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근데 목적격 명사가 온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니까 나는 전치사 구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명사만 오면 되니까. 명사 구, 명사 절 다 한번 써봤다. 근데 명사 구 중에 투부정사는 잘 안 쓰고 명사 절 중에 대절은 잘 안 쓰더라.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한다더라.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여기서 뭐 새로운 거 막 신기로 배웠어요? 아니요. 원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치사의 형용사 역할, 전치사의 부사 역할. 제가 칠판에 썼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쓰고 부사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줘서 다 괄호 묶어서 버릴 거다 했어요. 아주 가끔씩이지만 형용사 역할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필기에 보시면 2번, 3번 전치사의 형용사 역할, 전치사의 부사 역할 나눠놨습니다. 해볼게요. 자, here's a letter from Jimmy. 그랬어요. Here is 문장에 부사가 문자로 나와서 도치된 상태입니다. 원래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배웠지만 뭐뭐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존재의 의미라면 일형식 된댔죠. 이렇게 주어예요. 편지가 있다. 뭔 편지? 지미에게서 온 편지. 이거예요. 그 편지를 수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말은 이게 형용사라고 해서 그러면 뭐 보호 역할을 할 것이다. 어차피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서 빼버릴 거 이거 없다고 가정하자. 편지가 있다. 괜찮죠? 지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똑같아요. It is of a great use. 원래는요. 제가 해볼게요. 이것은 이다. 굉장한 사용이다. 그러니까 쓸모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전치사가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지문에도 교재에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지문 내용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이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썼는데 이게 형용사로 보호란 말이야? 이렇게 말고 우리가 몰랐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원래 의미대로요. 얘는 전치사니까 괄호로 묶고 얘 일형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것은 있다. 뭐? 굉장한 사용에 있다. 그것이 굉장한 사용에 있다나 쓸모가 있다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형식이야? 이게 이형식이야? 그래서 이거 보호 자리에 지금 형용사로 쓴 거야? 아니면 얘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로 쓴 거야?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묻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보어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을 못한다고 해도 해석상의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세요? 이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 같이 썼구나. 얘 원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 보호자로 있으니까 형용사 같이 썼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몰랐어요 내가 이형식인지 보어인지 몰랐다고 해도 그래서 다 바꿔놨잖아요. 이거 없으면 말 안 되니? 좋다. 이거 그냥 전치사로 괄호로 묶어버리면 일형식으로 보면 뭐 말 안 되니? 다 통해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쓰면 또 우리 친구들 헷갈리겠네요. 원래는 이형식 동사로 얘가 보호로 쓴 건데요. 보호로 보지 않아도 해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전치사의 부사 역할. 부사는 원래 문장 성분에 영향 주지 않기로 했어. 띵 끝났어. 자, 우리 엄마 주어 이다 잘해. 뭐? 요리를 잘해. 문장 성분에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괄호로 묶었고 부사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고 또 야, 너 수거 알아? 뭐뭐에 능숙하다? 그러면 또 be good at 하실걸요? 네, be good at. 이게 뭐뭐에 능숙하다라는 수거인데요. 어차피 이 수거에 at 없어도 문장 성분에 원래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부사. 얘는 보호 자리에 성분의 역할을 주니까 그냥 형용사라고 지칭한 것뿐이지 그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구별을 못하셔도 해석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생략이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I live in Korea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I live Korea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 live at Korea, I live in Korea 막 어머 선생님 애신지 인인지 엄청 헷갈리네요. 그럼 생략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에 생략 가능이라고 했죠. 근데 생략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I live in Korea 하면서 전치사를 살려두는 거지 생략이 가능은 하지만 생략하진 않습니다. 자, 후치는 생략이 안 된답니다. 후치가 선생님 난 뭔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맨 뒤에 달려있잖아. 뭐뭐뭐뭐뭐 하고 by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그 by 전치사는 생략할 수 있나? 없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좀 이따 예문을 들을 건데요. 전치사가 단독으로만 쓰이면 전치사만 단독으로 있으면 생략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원래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쓰기로 했는데 이렇게 명사랑 같이 쓰면 전치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근데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만 단독으로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건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네 가지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첫 번째는 제가 뭐 생각했냐면 기본적인 전치사란 명사 앞에 붙어. 그래서 명사는 쓸 때 일단 목적격을 써. 그리고 얘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해. 명사 다음엔 명사만 오면 되니까 명사고 명사절 다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잘 안 쓴다. 그리고 명사절에서 대절은 잘 안 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라고 한 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그래? 그러면 전치사가 부사나 형용사 역할이 돼? 좋아. 그러면 각각 형용사 역할일 땐 어떻고 부사 역할일 땐 어떻고 보여줄게. 그러나 구별 못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게 뭐 문법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 해석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그거 막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치사 생략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으면. 근데 생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략 가능만 하지만 생략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생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하는데 전치사만 단독으로 왔을 경우 그땐 의미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 생략할 수 없다라는 네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게 교재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교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필기 시간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먼저 교재 168페이지를 펴놓고요. 여러분들 펜 드시겠습니까? 펜 드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맨 상단에 프리뷰 있는데요.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고 부르는데 preposition이 뭐냐면 위치 앞에라는 뜻이에요. 벌써 전. 자,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 앞에 놓여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든다. 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뭔 소리냐? 자,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의 상당 어구, 그러니까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앞에 놓여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 됐어요? 사실은 그 밑줄을 제가 칠판에다가 다 정리한 참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치사가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그거 확인해 볼게 눈으로. 168페이지에 유니트 52 A번 하단 1번의 형용사 역할 보이세요? 네. 형용사 역할이라고 한 문장에 이 문장이 있을 겁니다. Here's a letter from Jimmy. 지미로부터 온 편지. 명사 수식하고 있네. 그래서 한정해.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한정용법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it is of a great use. 이건 쓸모가 굉장하다, 참 유용하다 할 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 서술, 주격 보호 역할을 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전 그거 구별 못하겠. 괜찮아요. 그냥 묶으세요. 우리가 구문 독해 할 땐 다 묶어서 버려도 해석에 아무 영향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사 역할 있죠. 부사 역할의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제가 쓴 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My mom is good at cooking. 엄마는 요리에 참 능숙하다.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이 모두 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부사구, 즉 형용사,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은 구별은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우리 169페이지에 B번 한번 가볼게요. 169페이지에 이제 B번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그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다 명사가 오는데 이거 다 목적어라고 불러 사실은. 그래서 목적격 명사가 와야 돼.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저랑 형광펜 하나 치자고 했죠. A 옆에, 그러니까 169페이지에 A 옆에 보면 대명사, 명사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다 형광펜. B번 동명사 보이세요? 형광펜. C번 부정사 보이세요? 형광펜. E에서 F 보면 명사절, 의문사, 관계사, 접속사, 대절. E에 관계사절, 뭐 대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따 뭐냐면 이거야. 전치사는 명사 오는데 목적어와 목적격. 상당 어구니까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거기에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이런 거예요. 명사절이니까 여기 명사절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사절, 접속사, 대절 이런 거 표시하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 사실은 제가 칠판에다 다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유니트 53 가봅시다. 전치사의 후치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읽어만 볼게요. 전치사는 전치, 즉 앞에 둠이라는 용어인데 목적어 앞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가 항상 목적어 앞에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가끔씩 전치사가 맨 뒤로 분리되어 빠질 때가 있다. A번 예문 보시면 What train do you go back by? 어떤 기차를 갖고 너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니? 어떻게 돌아갈 거니? 라고 할 때 by가 맨 뒤에 있는 거. by what인데 by를 맨 뒤로 보낸 거야. 제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후치 전치사구나. 그런 거 문장 뭐지요?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맨 뒤에 있는 by 이건 생략이 안 되는구나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171페이지에 B, 전치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전치사의 생략,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전치사가 놓이는데 생략할 수도 있다. 근데 생략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거기엔 또 예외가 많겠죠.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그냥 살려두는 게 맞고 후치로 남아있는 전치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저는 53강, 즉 171페이지까지 모두 다 내용이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했죠?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as는 언제, by는 언제, over는 언제, above는 언제 이런 거 본격적으로 설명할게 라고 얘기했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유니트 54 가면 at, by의 용법, 페이지 넘기면 for의 용법, 페이지 넘기면 from, of의 용법 하면서 주구장창 이제 전치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쓰임, 알맞은 느낌, 요 정도의 뉘앙스, 어부분은 어느 정도, 오는 어느 정도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순차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필기 시간을 드려야죠. 지금부터 필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펜 잘 갖고요. 이제부터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과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0페이지의 엑서사이즈 1이요. 오늘 뭐 배웠던 거 전치사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대로 한번 가봅시다. Is she suitable for the job? 사실은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줄 테니까 냅두고. 그녀는 적합하니 뭐에? 직업을 위해 그녀는 직업에 적합하니? 라고 했던 부분이요. 자, her marriage to the prince surprised all of us. 자, 이 문장에서 전치사가 뭐가 있지? 투부정사 아니야? 에이, 투부정사라면 투동사 원형이요. 지금 명사 쓴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투였던 거예요. 자, 왕자와 그녀의 결혼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왕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거네요. 얘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사실은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하는 역할은 뭐 얘 수식이냐 뭐냐 이러면서 뭐 형용사 역할이냐 아니면 얘처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 역할이냐 이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얘도 지금 보니까 우리말로 옮기시오 했죠. 자, we had no choice but to submit 했습니다. 직역하겠습니다. We had no choice.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뭇을 제외하고 벗이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제외하다라는 뜻을 제외하고의 뜻을 가질 땐 전치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벗인데 이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접속사라고 가정할게요. 접속사라면 몇 문장이어야 돼요? 2문장이어야 돼요. 2문장이면 동사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라 전치사라는 소리예요. 전치사다 하면 명사 오면 되는 거 맞죠? 네, 투부정사 구 여기 있네. 명사 구, 전치사 다음에 명사 투부정사 구. 사실은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 잘 쓰이진 않지만 네, 얘는 지금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구, 명사 구가 왔네요. 그래서 예외적이라서 여러분 사실은 중학교 때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but to 하면서 외우지 않았습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곤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 그렇죠? 직역해도 말 되거든요. 근데 have no choice but to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관용어구 표현처럼 쓰입니다. 그때도 왜 have no choice but to를 그렇게 외웠나? but은 전치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잘 쓰지 않는데 명사고 얘는 또 예외적으로 쓰였고 여러 가지 예외가 많았기 때문에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but to 하면서 암기했던 거지 실제 직역하셔도 해석은 나와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동명사구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억나는 거 없어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넘겨서요.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번. The bill was under heated discussion 했어요. 가로로 묶을게요. 이게 이 형식인지 그래서 보어자리인지 부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석하면 되니까요. 자, under heated discussion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럼 heated는 뭐지?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본동사 같은데. 됐네.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요? 어기럭기 분사입니다. 분사라면 여러분들 품사가 뭐라고 했죠? 네, 형용사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 명사 수식하려고 형용사가 사이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분사는 여러분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수식 받는 명사가요. 그러니까 토론, 가열된 토론. 토론이 가열한 게 아니라 가열된 거니까 수동에 PP 분사 썼잖아요. 이건 분사편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은 또 뭐예요? 영수증, 계산서, 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계산서라는 뜻도 있고요. 빌이 주둥이? 그거 뭐라 그러죠? 주둥아리? 새 주둥이? 그런 것도 불이라고 할 때 새의 불이라고 할 때도 빌 쓸 수 있고요. 혹은 법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걸 일형식으로 본다면 있다. 법안은 가열된 토론 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해석만 잘. 자, 5번. Humans differ from animals. 우리 인간은 다르다. 뭐와? 동물과는 다르다. 뭐 점에서? in이라고 했죠. 전치사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대절을 잘 안 쓴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in that이라는 걸 쓸 수 있어. 선생님이 나중에 관계에서 편에서 설명할게 이랬죠. 여기 나왔네요. 전치사 다음에 대절은 잘 안 써요. 근데 그중에 예외적으로 in that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관계사 편에서도 나와요. 관용 어구처럼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석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뭐의 관점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관점에서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약속은 잘 지켰습니다만 이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라고 하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다. in that은 예외적으로 뭐뭐라는 관점에서. 괜찮아요? 자, 엑서사이즈 2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요. 밑줄친 전치사의 목적어를 찾고 생략 가능한 전치사는 괄호로 묶으세요.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근데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찾고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 와야 됐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런데 지금 생략 됐죠? 그러면 어딘가에 앞뒤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찾고 일단 가능한 전치사는 묶으세요. 생략 가능한 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얘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데 단독으로 썼죠? 또 기억 안 나세요? 이쪽으로 와볼래요? 단독으로 쓰여 있고 후치는 생략 안 한다 했잖아요. 명사랑 같이 쓰였으면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생략 가능한 것부터 할게요. 얘는 후치, 생략 불가능. 얘는 후치, 단독으로 썼으니까 생략 불가능. 얘는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생략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생략 안 할 건데. 먼저 이거부터 정리해 놓고 목적어를 찾으래요.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것이 없다. There is나 there are,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지. 예수식하고 있네.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nothing일 테고 얘는 생략 불가 후치라서. Even outdated computers we have no use for. 자, outdated computers we have no use for. outdated computers 컴퓨터. 이 시대가 뒤떨어진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후치니까 생략 가능해요. 우리가 뭐를 사용하는데요? 얘예요. outdated computers.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얘일 테고 생략 불가능. 됐습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죠.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찾으랬죠. 이 명사가 다 목적격이랬죠. 전치사의 목적어를 찾고 얘가 목적어일 거고 얘는 명사랑 같이 썼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이러면 돼요. 시호는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괜찮습니까? 페이지 넘길게요. 3번, 4번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썼으니까 아마 생략 가능할 거고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얘가 목적격이니까 아마 얘가 목적어를 찾고 있으니까 목적어일 거고 He's busy in packing up for the journey. 그는 바빠요. 짐 싸는데 바빠요. 뭔 짐을 싸요? For the journey. 얘 여행을 위해 짐 싸는데 바쁩니다. 이거겠네요. 5번 The suitcases of the same size as that. 이 가방은 저것과 사이즈가 똑같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생략 가능하고 아마 같은 사이즈. 요거 same size.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겠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패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여기 for the journey 얘가 밑줄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 목적어 packing up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썼으니까 in 생략 가능. 이 정도 하면 되죠. 사실은 엑서사이즈 2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1에 해당했던 거 아까 엑서사이즈 1이 또 이거였거든요. 이게 형용사 역할이냐 부사 역할이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했던 내용 중엔 이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써. 근데 명사 목적격이야. 당연히 목적어야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 구, 명사절 이런 거와 몇 개 안 나오는 것도 예외적으로 있긴 해. 형용사 역할 있고 부사 역할 있는데 구별하는 거 의미 없어. 그리고 후치 생략이나 아니냐 단독으로 쓰이면 생략을 안 하고 명사 앞에 있으면 주로 생략할 수는 있는데 생략 안 하는 게 또 일반적이긴 해. 이런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유니트 어디까지 왔습니까? 52강, 53강에 해당하는 전치사 구문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전치사의 각각의 쓰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 예습은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까지가 벌써 38강 38시간을 지냈습니다. 앞에 부분의 분사편, 시제편, 동사편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우리 전치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